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전 지역에 대설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설과 함께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전북도와 각 시군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과 강임준 군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들 두 시장은 기소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등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정원율 시장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전에 판결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산대와 호원대 등 군산지역 대학과 2차전지 관련 기업이 인력 양성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으로 군산과 새만금에 2차전지 관련 기업이 몰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 양성과 채용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생과 교사 간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양측은 교권보호위원회 중재로 합의를 했지만 최근 학부모 측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고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는 상해 폭행으로 학생을 고소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도내 많은 눈과 함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기준 도내 누적 적설량은 정읍 23cm, 군산 10cm, 익산 9.5cm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눈은 24일까지 최대 25c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지청은 강추위로 인해 곳곳에 빙판길이 형성될 수 있어 차량 운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내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근무를 최고 단계로 높였습니다. 전북도는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도내 7개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가장 높은 3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은 2단계 비상근무를, 익산은 1단계 체제로 근무합니다. 오늘 정헌율 익산시장과 강임준 군산시장의 재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먼저 정 시장 재판 상황 전해드립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의 1심 판결이 설 연휴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열린 2차 심시에서 내년 정기 인사이동이 이뤄지기 전에 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해서는 익산시 건설국장 등 실무 공무원을 다음 달 10일에 열리는 3차 심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의 1심 판결이 이르면 내년 설 연휴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2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2차 심리에서 재판부는 정 시장 측 변호인이 내년 2월로 변론 기일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연초에 정기 인사가 이루어지면 지금의 배정 판사들이 바뀔 수 있는 만큼 그 이전에 판결을 내릴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 오후에는 다른 공판 일정을 잡지 않고 정 시장 1심 재판 3차 심리만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차 심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근거 여부를 놓고 창과 방패 싸움을 치열하게 벌일 전망입니다. 이날 영상과 음성 증거가 공개되며 핵심 증인 신문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판부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 실무 총괄 책임자인 이명천 익산시 건설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검찰은 더 나아가 건설국장은 결재권자일 뿐이라며 민간공원 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핵심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실무 공무원까지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익 환수는 협약서 해석의 차이 문제라며 증인 신문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30분씩에 걸쳐 증인 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정 시장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금 환수 조항이 있다고 발언해 상대 후보였던 이명택 전 익산시의원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이번엔 강임준 군산시장의 재판에 대해 알아봅니다. 금권 선거 의혹으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같이 기소된 김종식 전 도의원은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다음 달 10일에 열리는 2차 심리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날 증인 신문은 2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검찰과 변호인 측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금권 선거 의혹으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의 첫 재판이 2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렸습니다. 강 시장은 6일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강 시장이 선거 기간에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 정신이 없었고 김 전 도의원에게 돈을 건넨 기억이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선거 기간 강 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A씨도 김 전 도의원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금품을 준 사실이 없고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김 전 도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금품 제공 등을 약속하며 사건을 무마하고 회유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 등 2명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 시장과의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려 접촉한 것은 맞지만 강 시장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종식 전 도의원은 강 시장과 A씨로부터 각각 200만 원씩 모두 400만 원을 받았다며 진술하는 등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간의 입장이 분명히 갈리자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에 열리는 2차 심리에 피의자인 김종식 전 도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해 이날 증인신문은 적어도 2시간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 재판부는 검찰에 확보된 동영상과 음성 증거를 2차 심리에서 공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시가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낸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첫 신문이 다음 달 열립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비송합의부는 내년 1월 17일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직한 지 석 달이나 지났는데도 후임자 선정을 위한 이사회가 열리지 않아 지난달 25일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시는 이번 주주총회 소집을 통해 이 같은 논란을 가져온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정관을 대폭 손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내년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선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어제 선정위원회를 열고 16개 업체 11개 품목을 선정했습니다. 답례품은 쌀과 박대, 젓갈 세트, 멸치, 우레 장아찌, 꽁당보리, 군산 짬뽕라면, 방울토마토 등입니다. 답례품은 지역 생산품 가운데 인지도가 높고 공급과 유통의 안정성, 기부자의 선호도 등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군산이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으면서 2차 전지 관련 11곳이 투자 계약을 맺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분야다 보니 인력 공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협약을 맺고 우수 인력 양성에 나섰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선 2차 전지 기업. 성일하이텍과 이피캠텍은 생산량이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새만금 산업단지에 공장을 더 짓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이처럼 새만금 산업단지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투자 협약을 맺고 공장을 짓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11곳. 이들 기업의 투자금은 1조 2천억 원으로 1,3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산업 분야이다 보니 양질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지역에서는 사실 구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특히 이제 기술 인력이라든가 기획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수요 대비 10%, 20%도 사실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산대와 호원대, 군장대는 2차 전지 관련 기업과 채용 연계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대학에서 양성해 취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군산에 있는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그 회사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 학교에서 이런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기업이 이런 걸 필요로 한다라는 걸 미리 알려준다면은 학생이 준비된 상태로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 대학과 기업은 2차 전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채용 연계 활성화 방안과 공동연구 등을 함께 모색합니다. 그동안 학생 위주의 맞춤형 교육에 그쳤다면 이제는 기업이 원하는 수요형 교육으로 실질적인 취업을 제대로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대학교, 포항대학교, 또 군자대학교가 서로 힘을 합쳐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잘 런칭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재 양성을 하겠다. 군산대는 산업체의 수요에 맞게 2차 전지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군산조선소, OCY와도 채용 연계 공유 전공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이는 2차 전지 시장, 새만금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허브로 떠오르면서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 마을의 역사를 다루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는 22일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익산 마을학 시민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익산 마을의 역사, 황등 정착촌, 왕국면 진청송시 장중마을 등의 주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군산 하수도 사용료가 25% 인상됩니다. 업종별로는 일반용이 톤당 950원에서 1,190원으로, 욕탕용은 톤당 815원에서 1,020원으로 인상돼 내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군산시는 하수 처리 원가 대비 하수도 요금 비율을 높이고자 최근 5년간 하수도 요금을 매년 25%씩 인상해 왔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용, 욕탕용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1년 유보한 바 있습니다. 고군산 군도가 미국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장소 18곳에 선정됐습니다. 미국 CNN은 48개 국가로 구성된 아시아 대륙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숨은 관광 명소로 고군산 군도를 꼽았습니다. 미국 CNN은 고군산 군도에 대해 도심을 벗어나 휴양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고군산 군도는 지난달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 해외 출장 심사 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해외 출장 필요성과 시기 적시성, 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방의회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출장 운임과 숙박비는 증빙 서류를 토대로 실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허위 출장이나 출장비 부정 수령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5배까지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군산시 사막동의 노후 수도관이 교체됩니다. 군산시는 내년에 16억 원을 들여 500mm 수도관 1.1km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체로 누수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사막동 일대 수도관은 지난 7월 수도관 파손으로 물이 잘 나오지 않거나 끊겨 주민 불편이 많았던 곳으로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교체 비용이 커짐에 따라 교체 대상 관로로 선정됐습니다. 지난달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생과 교사 간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양측은 교권보호위원회 중재로 합의를 했지만 최근 학부모 측이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상해 폭행으로 학생을 고소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9일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던 학생과 교사 간 폭행 사건. 당시 중학생 A군은 친구를 불러내려고 영화가 상영 중이던 특별실을 찾아갔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 B씨는 A군이 수업을 방해한다며 언쟁이 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했고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학교는 학교폭력 대응 절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양측의 중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의 사과와 치료비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학부모와 교사 측이 합의해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학부모 측이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학부모는 비 교사가 아들을 20분간 복도에 세워두고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우며 폭언과 위협 행위를 해 맞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일방적으로 학생의 잘못을 주장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비 교사는 학부모가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파기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비 교사는 학생을 위협하지도 욕설한 적도 없다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부모 측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상해 폭행으로 학생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학부모 측도 해당 교사를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민원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교육 현장의 폭행 사건. 진실 공방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5,7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 확진자 수가 감소했지만 일주일 전보다 5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9월 이후 최다인 547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62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만에 다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555명으로 3,000명대였던 어제보다 600여 명 줄었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주 936명을 비롯해 익산 486명, 군산 369명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0일 기준 1.04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3명 발생했습니다.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서 의붓딸이 거부 의사를 밝히는데도 엉덩이를 손으로 찌르는 행위를 보였던 익산 거주 남성 출연자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7살 의붓딸의 새아버지를 상대로 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다며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한 입건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MBC에서 방영된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역에 가정문제 상담을 받기 위해 출연했으며 문제의 장면이 방송되자 일부 시청자들은 아동 성추행이라며 방송사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익산 부송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45분쯤 부송동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1살 A씨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청소년 복지 비전 카드를 27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청소년 복지 비전 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소년들의 학원 이용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개별 수급자 중 2023년 기준 초등학교 3학년 이상과 중고등학생이며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완료된 카드는 내년 한 해 동안 211개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전북 지역의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4% 하락한 6억 2,034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부 품목별로는 건설 광산기계 5,745만 달러를 비롯해 동제품 5,351만 달러, 농기계 4,939만 달러, 정밀화학원료 4,558만 달러, 자동차 4,347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수입도 12.7% 감소한 4억 9,784달러를 기록해 무역 수지는 1억 2,249만 달러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환경부의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공모 사업에 만경관과 요천이 선정됐습니다. 전북도는 이 사업 선정으로 국비 445억 원 등 모두 889억 원을 투입해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만경강에는 천변문화공원과 수상레저파크가, 요천에는 물회정원과 생태탐방 캠핑장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공모 사업은 하천의 자연을 복원해 친환경 수변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지자체의 지방대학 지원 예산이 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에 따르면 작년 전북지자체의 지방대학 지원 예산은 67억 4,90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8개 광역도 중 두 번째로 적은 수치로 전북보다 지원 예산이 적은 도는 62억 5,100만 원을 기록한 충북뿐이었습니다. 한편 4개 대학을 보유한 제주는 69억 3,900만 원을, 전북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강원은 185억 원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전북도와 삼성전자가 중소제조기업 발전을 위한 CEO 포럼을 열고 스마트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도내 23개 기업 대표는 삼성 스마트 제조 혁신 사업 홍보단과 함께 기업 전담 멘토단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전북도는 스마트 공장 사업 지원 비율을 5%에서 20%로 높이는 한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수도 10개에서 3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익산 3기 초등학교 이대혁 교사와 익산 완궁초등학교 김호성 교사가 올해 과학교사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교육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 등에 공헌한 30명의 교사를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이대혁 교사와 김호성 교사가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과학수업 활성화와 교수학습 자료 개발,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수업 사례 보급 등에 기여했습니다. 군산 원예농협이 군산 짬뽕 라면에 이어 만능 매운 육수를 개발했습니다. 군산 원협과 군장대는 어제 산학연 협력 워크숍에서 공동 개발 중인 만능 매운 육수 시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만능 매운 육수는 국내산 재료만을 활용해 겉면에 부어 먹는 제품이며 냉육수와 온육수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 제품은 로컬 푸드를 이용해 농가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익산시가 행정안전부의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정보 공표, 원문 정보 공개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익산시는 공표 가능 자료 발굴로 사전 공표 목록을 확대해 사전 정보 분야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비공개 세부 기준 적합성, 고객 만족도 등 10개 지표 전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점수가 골고루 증가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익산시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지난 21일 전라북도 감염병 관리 재택치료 부문에서 전북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돕고 고령 확진자들의 상시 건강 모니터링으로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비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선익이 군산시 체육회장에 전강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투표인 수 183명 중 138명이 참여했습니다. 기호 1번 전강훈 후보는 74표를 득표해 신임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나운 3동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삼복점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익산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한 해 동안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돌아보는 결산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그간 나눔과 봉사활동에 참여한 10개 개발단체의 사업성과 보고, 여성발전 유공자 시상 및 청소년 장학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익산시 시정 소식지가 새해 1월호부터 새 이름 바다익산으로 찾아갑니다. 이번 명칭은 시민 공모로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에는 눈이 예보되는 가운데 영하 6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영하 8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5m로 아주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